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빔 프로젝터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뷰소닉의 X11 4K입니다. 이 제품은 ABC 코리아로부터 제품 대여를 받았습니다. ABC 코리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뷰소닉의 X11 4K의 스펙과 언박싱, 그리고 외관, 그리고 장단점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인데요. 해상도는 4K 2160p입니다. 그런데 네이티브 4K는 아니고요. 유사 4K, 수도 4K 방식입니다. 즉 3840-2160p만큼의 마이크로미러가 있는 것이 아니고 1920-1080p의 마이크로미러를 순간적으로 진동을 시켜서 그 이미지를 중첩시켜서 만드는 4K입니다. 화질상의 열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보통 우리가 트루 4K, 리얼 4K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DLP 방식의 디스플레이인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DMD, 디지털 마이크로미러 디바이스의 크기는 0.47인치라고 해요. 0.47인치면 유사 4K 방식을 구현하는 DMD 사이즈 중에서는 큰 축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미러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좀 더 선명하고 또렷한 영상을 얻는데 용이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밝기는 2400 LED 루멘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또 헷갈리는 거죠. LED 루멘, 안시 루멘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보통은 우리가 이제 안시 루멘을 표준으로 많이 삼으니까 안시 루멘으로 환산을 하면 1000 안시 루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암비는 300만 대 1이래요. 아마도 이거는 동적 명암비가 되겠죠. 그리고 광원은 LED 광원인데요. 광원이 하나가 아니고 4개나 돼요. RGBB, 즉 빨간색,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이 2개가 들어가는 광원이라고 합니다. 광원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 보니까 컬러 휠을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지개 현상 같은 것들은 훨씬 덜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RGB면 RGB지 RGBB는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마지막에 있는 블루는 필터를 통해서 하얀색을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그리고 하얀색까지 더해서 프로젝터의 밝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포커스는 오토 포커스 그리고 매뉴얼 포커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키스톤은 오토 키스톤이 가능한데 수직 키스톤만 오토 키스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매뉴얼 키스톤은 4포인트 키스톤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핑이 있는데요. 월핑이라고 하면 화면 전체로 키스톤을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내 모서리 구성만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화면 내의 각 부분별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월핑 기능이라고 하는데, 월핑을 지원을 합니다. 조정 가능한 스팟은 총 18포인트가 되겠네요. 즉 18군데의 위치를 조정을 해서 표면이 일정치 않은 면에도 화면을 쏠 수 있게끔 만드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사 비율은 0.8대 1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투사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1m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젝터와 스크린의 거리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즉 가로 1m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0.8m만 떨어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짧죠. 그래서 이 프로젝터는 단초점 프로젝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 엑시스, 즉 빛의 축이 바로 직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상향으로 올라간 것을 오프 엑시스 기능이라고 하는데, 오프 엑시스 기능 지원합니다. 얼마나 올라가느냐? 105%가 올라간다고 해요. 보통 오프 엑시스 하면은 100%가 보통이거든요. 즉 스크린의 맨 아랫단이 프로젝터의 광원 높이와 일치하는 수준을 100%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디지털 줌도 지원을 합니다. 물론 축소 줌이겠죠. 0.8배까지 축소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80% 축소가 되겠죠. 그리고 CPU는 ARM 콜텍스
OS A73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CPU들은 중저가의 경우엔 A53, 뭐 조금 더 좋다라고 하면 A55까지는 봤었는데 A73은 꽤 오래간만에 보죠. C4의 땡300과 땡7U의 A73이 들어갔었죠. 꽤 좋은 프로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GPU는 ARM의 말리 G52가 들어갔네요. 이 GPU도 보통은 G51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G52가 들어가 있군요. 스펙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OS는 자체적으로 커스터마이즈 된 OS인데 이 OS의 기반이 되는 OS는 안드로이드 9입니다. 안드로이드 TV9 아니고요. 안드로이드 9인데요. 요거는 좀 당혹스럽죠. 왜? 요즘 나오고 있는 안드로이드 버전이 안드로이드 12잖아요. 안드로이드 9이면 2018년에 정식 배포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5년 정도가 된 OS인데 그렇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최신 OS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다음에 HDMI 포트는 2개가 들어있는데요. 2.0 버전이고요. 그 중에 하나는 ARC 오디오 리턴 채널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USB도 들어있는데 A타입 2.0 포트가 2개가 들어있고 C타입 포트가 또 하나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C타입은 보통은 그냥 전원 공급용으로 쓰이기 마련인데 아닙니다. 데이터 전송용으로도 쓰이는 C타입 포트입니다. 꽤 괜찮죠? 그리고 저 깜짝 놀랐어요. 마이크로 SD 슬롯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형 촬영 장비 아니면 스마트폰에 마이크로 SD를 꽂을 수 있는 분들은 직접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램과 롬은 2기가 16기가입니다. 뭐 넉넉하죠. 그리고 와이파이는 2.4기가 5기가 듀얼 밴드이고요. 블루투스도 있는데 4.2 버전입니다. 유선랜까지 지원을 합니다. 광출력도 지원합니다. 이거 뭐 연결성에 있어서는 거의 끝판왕인데요. 그리고 HDR, HLG 다 지원을 하고요. 심지어는 3D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3D 영상의 해상도는 FHD 1080p입니다. 그러면 좀 억울하시겠죠? 아니 4K 프로젝터인데 왜 3D는 4K 해상도가 아니고 1080p Full HD야? 하실 텐데 원래 3D의 구현 방식이 화면 2개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즉 왼쪽 눈에 비치는 영상과 오른쪽 눈에 비치는 영상을 따로따로 보여줌으로써 입체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인데 이 프로젝터는 최대 해상도가 4K 60Hz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4K 해상도의 화면을 1초에 60장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1초에 4K 화면 60장을 만들 수 있는 프로젝터를 가지고 화면을 동시에 2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초당 4K 30장짜리 영상 2개를 만들 거냐 아니면 초당 60장짜리 Full HD 화면 2개를 만들 거냐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 오는 거죠. 그런데 뷰소닉은 여기에서 초당 60장짜리 Full HD 영상을 만드는 방식을 선택을 한 거죠. 저는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셔터 방식의 3D를 지원을 합니다. 편광 방식 아니고요. 그다음에 스피커는 8W짜리 스피커가 2개가 들어가는데 이 스피커는 하만 카돈의 스피커라고 하는군요. 하만 카돈 스피커도 레벨이 다 있을 테니까 그 중에 좋은 스피커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스피커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지는 다음 성능 테스트 시간에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컬러 게럿 색 영역은 알리시 709 125%를 커버한다고 해요. 보통 알리시 709 하면 sRGB랑 비슷한 수준이고 100% 정도가 표준이다 라고 하는데 100%를 훨씬 더 뛰어넘는 수준의 넓은 색 영역을 커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쓰이는 기술이 슈퍼 컬러 플러스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뷰소닉이 자랑하는 기술이죠. 사이즈는 261-271-146mm이고요. 무게가 좀 무겁군요. 4.5kg. 제가 여태껏 봤던 프로젝터 중에서는 C4의 땡7U 초단 초점 프로젝터 말고는 제일 무거운데요. 자, 그럼 이걸 뭐랑 비교를 해볼까요?
사실 비교거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4K 프로젝터가 딱 요것뿐이거든요. 바로 L사의 땡유 700R입니다. 해상도는 4K 똑같고 디스플레이도 DLP로 똑같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DMB 사이즈가 몇 인치인지는 땡유 700R은 알려주지를 않네요. 그리고 밝기는 1000안시 루멘이니까 X11 4K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명암비가 15만 대 1인데요. 야, 그러면 300만 대 1이 15만 대 1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아니냐? 물론 스펙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성능 테스트 해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소스 같은 경우에는 땡유 700R은 RGB만 있다고 했죠. X11 4K가 조금 더 돈이 더 들어간 그런 기기입니다. 그리고 포커스는 오토 매뉴얼 다 가능한 것이고요. 키스톤은 오토 키스톤 가능합니다. 수직 키스톤 뿐만 아니라 수평 키스톤까지도 오토 키스톤이 가능하죠. 근데 땡유 700R 리뷰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땡유 700R의 오토 키스톤 기능은 별로 신뢰를 할 수가 없어서 땡유 700R의 오토 키스톤 기능은 그냥 없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땡유 700R이 월핑도 지원을 합니다. X11 4K 같은 경우에는 18포인트였었는데 땡유 700R은 15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투사 비율 같은 경우엔 땡유 700R이 1.24 대 1이에요. 사실은 요 1.2 대 1 근처에 있는 것이 통상적인 프로젝터의 투사 비율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선 땡유 700R이 일반 초점 투사형 프로젝터라고 한다면 X11 4K는 단초점 프로젝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단초점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강력한 것이냐? 이거 보세요. X11 4K의 경우엔 100인치의 화면을 만드는데 1.77m만 있으면 되고요. 120인치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2.12m만 있으면 돼요. 상당히 짧습니다. 근데 반면에 땡유 700R 같은 경우에는 100인치를 위해서는 2.71m가 필요하고 120인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3.26m가 필요합니다. 이것만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거의 유사한 값인 한 2m, 한 12에서 16cm 정도 되는 거를 떨어뜨려 놓으면 땡유 700R 같은 경우에는 80인치의 화면밖에 얻을 수가 없는데 X11 4K의 경우에는 120인치도 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좁은 방에서도 엄청나게 큰 화면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지요. 오프 액시스 기능을 역시 땡유 700R도 지원을 하는데 땡유 700R은 100%만 지원을 합니다. 즉 X11 4K가 조금 더 화면을 위로 띄워 보여준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디지털 줌은 땡유 700R은 지원을 하지 않고요. CPU나 GPU에 대해서는 땡유 700R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OS는 웹OS 22가 땡유 700R 안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HDMI는 땡유 700R이 하나만 들어있죠. 2.1 버전이고 ARC 기능 지원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USB 같은 경우에는 땡유 700R이 A타입 2.0 포트 하나, 그리고 C타입 하나, 이렇게 두 개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은 당연히 없겠고요. 이렇게 보면 연결성에 있어서는 땡유 700R이 X11 4K에 비해서 한참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X11 4K가 땡유 700R보다 연결성에 있어서는 월등하게 우위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땡유 700R의 경우에는 내장 램이나 롬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습니다. 와이파이는 동일하게 2.4기가 5기가 듀얼밴드이고요. 블루투스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 버전이 몇인지는 역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땡유 700R의 경우에는 유선내는 지원이 안 되고요. 또 광출력도 없습니다. HDR이나 HLG는 지원을 하는군요. 3D 기능도 없고요. 스피커는 이 스피커가 상당히 취약했었죠. 땡유 700R이 5W짜리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게럿, 색 영역도 땡유 700R은 제공하는 정보가 전혀 없군요. 스펙 정보 제공과 관련돼서는 L사가 많이 불친절하네요. 사이즈는 144, 307, 164이고요. 그리고 무게는 3.1kg으로 X11 4K보다 땡유 700R이 훨씬 가볍군요. 그렇게 볼 적에 전반적으로 X11 4K의 스펙이 대부분 다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가 스펙에 관한 얘기였고요. 자, 다음엔 언박싱을 한번 해보시죠.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무난한 하얀색 포장인데요. 네, 이렇게 한쪽 면에는 X11 4K 외관을 사진으로 박아놨군요. 덩치가 생각보다 좀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박스를 한번 열어보죠. 자, 먼저 액세서리 박스가 보이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면 리모컨이 제일 먼저 보이는군요. 아주 무난한 형태의 리모컨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케이블이 잔뜩 있네요. 전원 케이블인데요. 콘센트가 나라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해당 콘센트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플러그를 종류별로 다 넣어줬어요. 나쁘지는 않은데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선 쓸 일이 없는 플러그까지도 다 넣어주는 것이 조금 갸우뚱하다라는 생각은 드는군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용 접지식 220V 플러그만 넣어줘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전원 케이블은 1.9m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길이죠. 그런데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나죠. 보통은 여기에 이렇게 중간에 어댑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케이블만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다? 어댑터의 역할을 하는 트랜스가 프로젝터 내에 내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플러그는 당연히 한국형 접지식 플러그인 것이고요. 그리고 USB C2C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좀 이상한 생각이 안 드시나요? 뭐가 좀 허전한데? 그쵸. 바로 HDMI 케이블이 없습니다. 요거는 조금 갸우뚱하죠. 다른 나라 컨센트용 플러그를 줄 거면 차라리 그거를 그냥 빼버리고 HDMI 케이블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제품 보증서나 사용 설명서 같은 것들이 간단하게 있고요. 자, 그럼 이 액세서리 박스를 빼보면 밑에 이제 본체가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본체가 보이는군요. 깔끔해 보여요. 자, 이제 손잡이를 가지고 올려봅니다. 이게 바로 본체예요. 조금 당혹스럽지만 이게 언박싱의 전부입니다. 이거밖에 안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외관을 한번 살펴보시죠. 뷰소닉 X11 4K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고급지네요. 정말 이 정도면 가전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디자인과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죠. 외관은 모두 알루미늄으로 덮여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나 뒷면 포트 커버의 경우에는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꽤 퀄리티가 좋습니다. 거기다가 전원 버튼과 볼륨 노브를 겸하고 있는 이 다이얼은 또 이렇게 금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서 정말 디자인에 공 많이 들였다. 되게 예쁘다,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각 부문별로 생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요게 전면부인데요. 좀 이상하죠? 이게 전면부라고 하는데 렌즈가 어디 있어? 렌즈 없네? 딱 봤을 적에는 렌즈가 없는데 사실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자, 이거 보실래요? 자, 이렇게 전원을 딱 켜잖아요? 그러면 징 하고 자동으로 요 렌즈 캡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안에 숨어있던 렌즈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빛이 발사가 되는 것이죠. 아주 멋집니다. 사실 이런 고가의 빔 프로젝터의 경우에 렌즈가 밖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왠지 좀 기분이 찜찜하죠. 왜? 먼지 묻으면 어떡하지? 애가 잘못 만져가지고 손때가 묻는다거나 아니면은 코팅에 뭔가 영향이 생긴다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X11 4K의 경우에는 그럴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괜찮네요. 그리고 밑에는 포커스 조절을 할 수 있는 카메라와 또 수직 키스톤의 위상을 체크할 수 있는 카메라, 그리고 IR 센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일종의 센서 뭉치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엔 이쪽은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회전을 해보면 별거 없는데 이 안쪽에 보면 이 부분이 바로 스피커이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이 바로 흡기구입니다. 여기에서 바람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다음에 뒤쪽을 볼까요? 맨 왼쪽이 파워포트이고요. 그 옆에 조이스틱이 있어요. 요거 되게 신기합니다.
보통 프로젝터는 리모컨이 없으면 쓸 수 없게 되는 것이 상식인데, 혹시라도 리모컨을 잃어버리게 되면 본체만으로도 프로젝터를 통제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키와 그 누름 버튼이 있는 조이스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이스틱과 상단부에 있는 볼륨 다이얼 버튼을 서로 조합을 하면 리모컨이 없이도 대부분의 기능을 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이스틱이 마냥 쓰기 편한 건 솔직히 아닙니다. 조금 불만이 있는데, 이 조이스틱이 있는 위치를 보세요. 바로 이 전원 포트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전원 케이블을 꽂으면 전원 케이블의 간섭 때문에 사실은 이 조이스틱을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번거로워요. 그런 측면에서는 위치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광출력 포트인 SPDIF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엔 오디오 아웃 그리고 오디오 인 단자가 있고요. 다 3.5파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HDMI 1, 2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른쪽에는 ARC를 지원한다 라고도 쓰여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USB-C 포트가 있고, 그 바로 옆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유선 램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 버전의 USB-A 타입 포트가 2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IR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요 자물쇠 표시가 되어 있죠. 요게 바로 켄싱턴 락을 채울 수 있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이 켄싱턴 락을 지원을 하는 케이블을 사서 꽂아주면 이 비싼 프로젝터의 도난을 방지할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다양한 연결 포트들을 준 것은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구멍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 먼지가 들어가기 쉽겠죠. 관리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이런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커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죽 재질의 커버인데요. 가죽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안에 자석이 들었죠.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떼었다 붙였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만 열어둘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시에는 포트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디자인에도 상당한 강점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이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자, 다음에 왼쪽 사이드인데요. 뒤편에 있는 것이 배기구입니다. 이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그리고 앞쪽에는 스피커가 있군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스피커는 하만 카돈의 스피커다라고. 자, 이제 상단부인데요. 이 금색으로 번쩍거리는 요 다이얼이 파워 앤 볼륨 다이얼입니다. 요게 꽤 쓸만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인디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전원이 들어와 있는가, 그리고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이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노란색의 요 가죽 느낌이 나는 요 부분이 바로 핸들입니다. 손잡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꽤 묵직한 X11 4K를 이동을 시킬 적에는 양손으로 낑낑매고 움직일 것이 아니고 이렇게 손잡이만 들고 이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되게 편해진 거죠. 자, 다음에는 바닥면인데요.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실링 마운트, 천정 마운트를 위해서 필요한 나사 홀이 3개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스탠드가 되겠습니다. 이 스탠드는 아예 안 펼칠 때, 그리고 반쯤 접힐 때, 그리고 모두 펼 때 이렇게 총 3단계의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그렇죠. 자신이 원하는 아주 미세한 높이 조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 바닥에 라벨이 붙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나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요거 한번 볼까요? 확대를 시켜보면 이게 뭐야? 제조회사명이 사천 창홍전자? 창홍전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이미 소개를 시켜드렸던 DLP 프로젝터 C300 그리고 초단 초점 레이저 빔 프로젝터 B7U의 제조사인 바로 그 창홍이 이 X11 4K 프로젝터를 만든 제조사라는 겁니다. 정말? 아니 그럼 뷰소닉은 뭐 한 거야? 뷰소닉이 설계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 창홍전자는 단순히 제조만 담당했다, OEM이다 라는 것을 담당자분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뷰소닉과 창홍이 요 지점에서 만나는 부분이 있네, 재미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리모트고요. 이 리모트 안에서 자동 초점도 명령을 할 수가 있고 블루투스 연결 화면도 불러올 수 있고 뭐 별달리 특이할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단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뷰소닉 X11 4K의 단점 내지는 아쉬운 점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오토키스톤 기능이 수직 오토키스톤만 작동을 한다는 것이 아주 아쉽습니다. 사실 이 X11 4K가 꽤 비싼 프로젝터인데 이 정도쯤 되면은 수직, 수평, 오토키스톤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 X11 4K는 거실에서 고정해서 쓰는 거치형 프로젝터의 용도로 많이 쓰일 것이라서 한 번만 키스톤을 맞춰 놓으면은 뭐 따로 이렇게 조정을 할 이유는 없는 그런 프로젝터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한 번만 수동으로 4포인트 키스톤을 맞춰두면은 뭐 별 어려움 없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 수평 키스톤 기능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다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아쉬움으로는 생각보다 크고 무거워요. 물론 이런 크기와 무게가 제품의 퀄리티를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고급진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조금 크고 무거운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아쉬운 점은 밑판에서 높이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총 3단계의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못내 좀 아쉽죠. 왜냐하면 이 X11 4K는 200인치까지 화면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 화면이 크면 클수록 조금만 움직여도 스크린에는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의 높이를 맞출 때는 좀 더 정밀한 높이 조절 기능이 필요한데, 그 높이 조절이 정확하지도 않고 생각보다 편하지도 않고 한다면 그것은 좀 아쉬운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 아쉬운 점으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불균형이 좀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든가 하드웨어의 스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양한 포트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거의 뭐 최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프로젝터를 돌리는 OS라든가 각종 앱들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바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 정도에 메뉴와 기능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평가를 할 시간이 올 것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간에 좀 괴리가 좀 있다. 이것이 못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좋아. 그러면 장점은 뭔데? 장점은요. 단초점이라는 것이 아주 커다란 장점입니다. 이게 왜 장점이야? 사실 우리가 거실에서 쓰면야 뭐 큰 상관은 없겠지만 방에서도 프로젝터를 대화면으로 즐기고 싶은 그런 니즈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투사거리가 길어지면 실제로 큰 화면을 보고 싶어도 길이가 안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작은 화면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초점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커다란 화면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커다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뻐. 멋있어. 디자인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진짜 고급져 보이고 있어 보여요. 이 디자인을 가지고 뭐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을 했다고 하잖아요. 정말 생김새 하나만큼은 아주 고급지게 생겼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요. 이게 제가 사실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엄청나게 많고 다양한 포트들이 너무 저는 마음에 듭니다. 다른 외부 기기를 연결을 하고 싶은데 포트가 없어서 연결을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연결의 확장성 측면에서 아주 제 마음에 쏙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으로는 요거 꽤 쓸만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빔 프로젝터를 어두운 곳에서 사용을 할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환경이 너무 껌껌하다 보니까 리모트의 버튼이 어떤 버튼인지를 잘 알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아쉬움을 달래주기 위해서랄까요? X11 4K에서는 리모컨에서 빛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버튼을 우리가 눌러야지만 빛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리모컨 내에 중력 센서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살짝 만져서 끌어올리기만 해도 어떤 선택이라든가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리모컨 버튼에 불이 들어옵니다. 요거 정말 신기하고 편해요. 손에 잡고 들어 올리는 순간 바로 리모컨 버튼에서 빛이 나거든요. 꽤 유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가죽 핸들이 꽤 유용합니다. 사실 4kg가 넘는 빔 프로젝터를 여기저기 운반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꽤 무거워요. 그런데 이렇게 손잡이가 붙어 있어가지고 바다가 있어도 이렇게 손잡이를 들고 이동을 하면 아주 편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실에서 안방으로, 안방에서 공부방으로 뭐 이런 이동을 말하는 것이지,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2-3시간 여행을 가는 이거 아닙니다. 이거 들고서 이렇게 못 다녀요. 4kg가 넘는다고요. 살짝살짝 이동하는 데 있어서 핸들의 경우엔 상당히 커다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뷰소닉의 X11 4K 꽤 괜찮은 프로젝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연 성능은 어떨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뷰소닉 X11 4K의 메뉴와 성능 테스트, 그리고 추가로 발견이 된 장단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11 4K는 보면 볼수록 상당히 매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꽤 괜찮았다, 유익한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었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남자